군산 유흥업소 방화로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 구조 체계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민선 7기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익산과 정읍시장입니다. 남원에 설립하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놓고 정부와 전라북도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의 유흥업소 화재로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상자를 이송하고 치료하는 재난 구조 체계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흥업소 화재 현장에서 사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옮겨 싣는 곳은 구급차가 아닌 시내버스. 출동한 구급차만으로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하자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까지 부상자 수송에 동원됐습니다. 소방관 중에 한 명이 시내버스 기사한테 응급 환자가 있으니까 응급 환자 이송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당시 이곳 사고 현장에는 군산 전역에서 모인 구급대 15대가 차례로 도착했지만 구급대 한 대당 환자 1명만 탑승이 가능해 부상자 모두를 옮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상자 33명 가운데 구급차가 아닌 시내버스와 시민들의 차량으로 옮긴 환자가 18명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중화상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화상치료 전문 인력과 장비가 없다 보니 서울이나 대전 등 화상 전문 병원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호흡기 쪽 시설이 별로 없다고 의료시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라고 해서 간 거예요. 현재 전북 지역에는 화상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중상자 수는 당초 6명에서 2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업소 화재.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상자 수송부터 치료까지 재난 구조 체계 곳곳에서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불이 난 군산 유흥업소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조선호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복도에 가득합니다.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초기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병원은 법적으로 대상이 아닌데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화재가 더 커져서 확대되기 전에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서 초기 진화용으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큰 불을 잡고 유독가스를 바닥으로 가라앉히는데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설치 의무 대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거나 6층 이상 건물. 더욱이 이 기준은 법이 개정된 올해 1월 이후 준공된 건물에만 해당합니다. 기존 건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도 창문이 없거나 지하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집중관리 대상 건물 86,400여 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6%, 5,7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안전시설을 강화해서 설치해 놓으면 법 규정보다도 화재 보험을 깎아주는, 근본적으로는 영업주가 안전의식을 자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형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 유흥업소 방화 사건 피의자 55살 이모 씨에 대해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원 중인 이 씨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기름통 등 증거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참사로 숨진 3명의 사인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여당 후보와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한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은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익산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헌율 당선인. 남북 경협을 기회로 삼아 유라시아 철도 거점 도시로 경쟁력을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새만금에 입주한 입주기업들의 R&D 센터를 익산역에 만듦으로써 익산역이 복합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토록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10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40개를 유치해 일자리 3만 5천 개를 만들고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종합지원센터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은 역세권 개발과 관광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상권이 죽어있는 상황이라 이쪽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 힘들거든요.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갈라진 민심을 서둘러 수습하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당이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치도 관건입니다. 과연 협치가 잘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민선 7기의 제일 최대 과제는 오직 익산만 바라보면서 협치와 포용의 정치를. 정헌율 당선인이 재선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재경선까지 치르며 우여곡절 끝에 정읍시장으로 선출된 유진섭 당선인은 시민을 주인처럼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종환 기자입니다. 삼선 시의원 출신으로 누구보다 정읍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유진섭 정읍시장 당선인. 유 당선인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제안도 하고 또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상당 부분 반영할 겁니다. 한 해 예산을 1조 원으로 늘리고 KTX와 여러 문화 관광 자원을 접목한 1000만 방문객 시대 조성, 첨단 산업단지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몇 년째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한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옥종호를 둘러싼 이웃 자치단체와 오랜 갈등도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초선인 만큼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에만 집중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읍 시민들은 유 당선인이 임기 동안 갈라진 민심을 추스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등 9개 시군구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정부가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죠. 정부와 전라북도가 대학원과 대학 설립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남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문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49명이란 비록 적은, 여행지로 보면 적은 규모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공공의료 체계를 보강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데 정부는 비용 절감과 설립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6년제 대학 설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정원을 확보할 수 있어 의대 확대나 간호학과 신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 계열의 학과나 이런 쪽을 생각하고 그 외에 좀 추가로 그 대학의 증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의대로 출발하는 것이. 남원의료원 시설 보강과 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시급합니다. 공공의료대학이 의학교육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필요한데 남원의료원의 병상은 현재 400개뿐입니다. 남원의료원의 병상도 500병상 규모로 확대를 하고 교육 기본 시설도 구축을 해서 의학 교육을 충실히 시킬 수 있는 부속 병원으로. 효율성을 따지는 정부와 지역 경제 회생을 바라는 전라북도가 첫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이 특정 상임위를 선호해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3명은 국토교통위원회를, 2명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절반이 특정 상임위에 쏠리면 전북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당내 조율과 함께 초당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로 전북 도의원 39명 가운데 77%인 30명이 새로 바뀝니다. 도의원 9명이 재선에 성공했고 장수 박용근 당선인은 12년 만에, 정읍 김대중 당선인은 4년 만에 다시 도의회로 돌아옵니다. 당선인 39명 가운데 기초의회 의장 출신은 4년 전 3명에서 9명으로 3배 늘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전기공사 업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전 전북본부 간부 유모 씨 등 한전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전 전북본부장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기공사 업자에게 200억 원대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뒷돈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북 지역 노동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헌법의 권위를 저버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북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을 초청해 개막 공연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요청한 북한 선수단의 출전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며 일부 종목의 시범 경기 내지 친선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 구암동의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은 한강 남쪽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 28차례에 걸쳐 3만 7천여 명이 참여한 군산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예산 39억 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당시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영명학교를 재현해 지었으며 전체 면적 969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